제가 여기 그 김건희사 네. 여러 변호사나 네. 또 여기 가족도 물어봤더니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아 그래요? 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김 여사는요 계엄은 몰랐지만 계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금 이게 대통령하고 신뢰관계가 두텁고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너라고 안 합니다. 항상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대통령이 저쩌고 이렇게 싸운다. 따라서 이게 너라고 하면서 뭐 계엄에 대해서 그거는 저는 완전히 소설을 덕금이 어느 한 명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예.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김건희 씨가 이제 미리 알았느냐 말아. 그건 몰랐고요. 그거는 이게 뭐 계엄- 성행 수행 맞으러 간 거는 맞고 예. 다만 이게 그 이후에 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거나 또 이게 뭐 계엄에 대해서 뭐 섭섭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후회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그 아주 신뢰관계 두텁고 애정도 두텁다. 지금 현재? 지금도 대통령도 후회 안 하고 계엄에 대해서 김 후회 여사는 안 하신다고요? 예, 안 합니다 후회.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이거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일에 CBS 박종현 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만나는 시간이죠. 승부사들. 자 역시 한 분씩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서정욱 크리에이터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싶을 정도 요즘 유튜브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나 봐요. 서크리님이 뭐 우리 서크리님께서는 예, 서크리. 서크리 예, 크리에이터님께서는 이제 본인 유튜브 물론이고 다른 유튜브의 조회수 포인트 많이 하시는 것 채널에 같아요.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님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예, 우리 박성태 크리에이터 감사드리고요. 유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타일. 크리에이터 스타일. 좋아요. 예, 아주 점점 목요일에 그 무게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여야 간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고 또 그 주요 장면들이 또 씬스튜디오 같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강성필 대변인. 네, 저는 이제 뭐 새로운 형태의 이런 업무 보고가 국민들에게 이게 생중계되는 게 예. 저는 물론 또 아쉬운 면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님과의 어떤 이 나름대로 이 설전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그분 잘 알아요. 이학재 네네. 사장. 네, 사실 인품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국토위에서 이렇게 할 때 네. 국토위 오래 하셨거든요, 그분도. 아,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아니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 장면 보니까 업무를 잘 몰라요. 아니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잘 알면 그날 면전에 대고 말씀하시지. 대통령한테 바로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보통 이제 업무 보고 하면은 예. 국회에서 하면은 뒤에 스태프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질문 나오면 딱 쪽지가 쪽지로 옵니다. 알려주고. 네. 예. 그럼 딱 여유 있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하. 근데 그날은 이제 스태프들이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건데. 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화가 나고 그랬나 봐요. 주위 지인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다가 본인이 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지금 논쟁이 뭐냐면 뭐 그러면 이제 마음 먹고 인천공항 공사에서 뭐 100달러짜리 뭐 이렇게 그 세금 검사하면 꽂아서, 네. 혼란이 온다 그러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지금 우리 인천공항은요 터미널 1하고 2에 3D 엑스레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뭐 다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다 100장 걸러내려고 해도 그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학재 그 사장님께서 뭐 정치적인 어떤 등치를 좀 키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고 앞으로 이제 그 업무에 전념하시면 좋겠다. 예. 서 변호사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저는 이게 대통령이 감시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 완전히 뭐 직장 상사가 갑질하는 것 같아요. 갑질. 갑질을요. 완전히 인격 모욕을 하고 그러고 이게 뭐 말이 기십니다. 또는 이게 왜 이렇게 3년인데 아는 게 없느냐. 아니 누군들에게 이재명 대통령보다 모르겠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잖아요. 본인이 어디 카이로 옆에 이상한 이름도 들어본 공항 하나 하면서 예. 본인 알아와가지고 이걸 물어보면 착공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하는 게 적절한가. 지금에도 이거 보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학재다. 예, 넷플릭스보다 재미도 없고요. 이거 시청률도 안 늘 겁니다. 내가 이학재다. 예, 하여튼 저는 그만두겠다 보고 제일 황당한 게요. 예. 오늘 또 뭐냐면 허위 보고하고 동문서답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이재명 동문서답 검색하니까 한 10개 넘어요. 옛날에 뭐 누구 돈봉투 이야기하면 뭐 김연아 씨는요. 누구 이야기하면 태영호 씨는요. 예.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 하고요. 이번에 G20에 남아공 가서 네네. 독일 총리가 중국의 정책이 어떤 애들이 뭐 통일을 배우고 싶다. 외교 무대에서 동문서답 하잖아요.
본인에게 매일 동문서답 하는 사람이 동문서답은 또 이게 뭐 어쩌고 비판하고 있잖아. 이런 게 행사 저 때려쳐야 된다. 때려쳐라. 때렸잖아. 너무 센 발언인데. 예. 순화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그 보고 예. 업무 보고를 업무 보고. 생중계하자고 생중계. 한 분이 예. 대통령실 내에 있을 텐데 예. 그분은 아마 대통령께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뉴스가 지금 이슈를 대통령을 대통령 끌고 했으니까. 하니까 아. 정청래 추미애 이런 분들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 효과가 있는데 다만 아까 우리 강성필.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업무 부분에서 본인이 굉장히 이거 다 읽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세세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까지 좋은데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느냐. 화법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고 네. 단어 선택도 중요한데 그 지점은 확실히 마이너스예요.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이학자라는 분이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 뭐 정파성이 없고 거기서 내부 승진한 분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굳이 그분에게 전담 업무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보면 MOU 체결해서 업무 협조 받았다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예. 물어보면서 잘 모르신다. 그것도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말이 기네. 그런 말은 아무한테도 안 쓰죠. 어디 놀다 오셨냐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대답 빨리 안 하시니까 또 이제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국민이 보기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어떤 생각하시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저는 방향은 맞는데 네. 방향은 맞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슈는 안 됐지만 업무 보고에 있었던 내용 중에 괜찮은 부분이 있고 대통령이 좀 정확히 쟁점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사실 공무원들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김의겸 전 의원이 가 있는 새만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본질적인 문제를 대통령이 이거는 문제라고 하고 쉽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안을 짜보자, 방안을 내보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일하는 분들도 훨씬 편해지죠. 예. 좀 쓸데없는 장밋빛 그림만 안 그려도 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논란이 된 부분들은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개선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아마 성남시에서도 그랬고 경기도지사실도 그렇고 그렇게 했겠지만 시장이나 지사와의 무게와 대통령의 무게가 달라요. 그렇죠. 물론 이학재 사장이 잘 업무를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 앞이고 더구나 방송도 나가기 때문에 약간 버벅될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약간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대통령한테 그 자리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한다면 저는 정은경 장관 같은 경우 정말 제대로 얘기를 잘하셨다고 봐요. 근데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굳어져 버려요. 대통령 앞에서 내가 잘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그 기관장이나 사장이나 어떤 장관이 나중에 부처에 가든 기관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다시지 않습니까? 근데 공개된 방송에서 얘기해놓고 나면 이 기관장도 내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못한다고 어떻게 얘기하냐. 예. 일단 이렇게 대충 맞춰보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위험한 면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시간과 익숙해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앞서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단어 선택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너무 세부적인 것보다는 일단 큰 흐름. 본질적인 문제들 여기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선필 대변인. 근데 이제 또 그거 외에도 좋은 점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탈모 치료제 얘기를 했잖아요. 탈모 건보료 검토 발언.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보건복지위원장이 저한테 해준 말인데, 직접 해줬어요? 네, 그 박주민 위원장이 하는 말이 이게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효과 없는 약들이 상당히 많대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 좀 정리하고 있답니다. 이번 기회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새만금도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탈모 치료제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많이 조명은 안 됐지만 비만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사실 비만은 요즘 이제 건강과 어떤 미용에 좀 경계선에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생존과 관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정도가 이런 얘기를 좀 꺼내야지 이게 화제가 돼서 논의라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지. 저도 지금 당장 탈모 치료제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런 장을 좀 열었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 변호사님은 근데 저는 훨씬 더 그 식이 질환이나 암 중에도 그 보험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진짜 건보료. 죽고 사는. 예. 근데 이거보다 탈모 급하냐 이 생각이 들고 예. 지금 건보료가 몇 년 뒤면 고갈된다. 즉 기금 중에 가장 빨리 고갈되는 게 건보료입니다. 예. 근데 지금 더 지원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예. 결국 탈모 발언 해가지고 뭐만 득받냐면 작전 세력들이 그걸 탈모 관련주들이 세네 주식.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정지되지 않은 말 한마디에 예. 주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떤 기업은 철도 차량 납품하는데 사기꾼이다. 이래가 한가 쳤어요. 다원시스인가 뭐 아마 그 회사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이 정지되지 않은 발언 때문에 주시장이 막 테마로 왔다 갔다 이렇게 혼란만 오지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체계를 밟아서 발표를 해야지 그냥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아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그 건설주 해가지고 막 오르고 그랬을 땐 그런 말도 안 하시더니 왜 또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세요? 그때도 말은 안 하시던데. 강산패 크리에이터. 예. 그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질문 받은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 야,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초식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환단국이 관련한 발언이 있었어요. 사실 대통령이 환빠이라는 단어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고 환단국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자, 이 부분을 또 역사를 전공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네, 일단 저는 이제 서양사 전공했고요. 고대사는 아닌데. 아 고대사니 근데 제가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지금 교수하고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공부를 하시죠. 역사학도로서. 전화만 하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환단고기가 역사책이 맞냐 안 맞냐? 역사책 맞아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다만 그 역사책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은 아니래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역사책들이고 많고 그 많은 역사책 중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냐? 꼭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환단곡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좀 크게 봤을 때는 그 시대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거고 시대상을 시대적 해석을 배경이 할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가 누가 아래서 깨놨다고 하잖아요. 그 삼국유사에도 다 써져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금 아래서 깨놨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허구를 얘기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신라인에 대한 기상이라든지 긍지라든지 뭐 이런 걸 고치하고 싶은 나름대로의 이 그 필자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환단고기도 그런 식으로까지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나 이거 환단고기를 믿어요. 이 내용이 팩트입니다. 이런 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환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논쟁이 커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은 왜 굳이 환빠라는 처음 듣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환단고기는 알고 있었지만 읽어본 적도 있고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빠라는 것이 또 이제 그 역사 학계에서는 일종의 뉴라이트더라고요. 고대사 뉴라이트 그렇게 또 분류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또 이제 대통령의 생각과 전혀 달리 이 박지향 이 이사장 이분도 사실 전 뉴라이트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저는 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자리에 맞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영국사 전공한 사람이 이게 어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서 만든 이 그 재단의 이사장 자리하고도 맞나? 좀 이런 여러 가지 저는 좀 의문이 좀 들었는데 예. 대통령도 그런 어떤 환빠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은 해봐요. 박지향 이사장이 환빠인 것 같아서 물어봤던 얘기예요. 저는 좀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그 이재명 약간 대통령이 추측이에요. 개인의 추측. 이재명 예, 대통령이 추측. 저는 환빠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저 근거가 있어요. 제가 죄송했습니다. 아니, 제가 근거를 댈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역사가가요. 예. 이덕일입니다. 예. 이덕일은 이게 성남시에 초청해서 강사도 하고 예. 옛날에 김영국 고대 교수하고 소송까지 갔는데 예. 무죄 받으니 강소심에서 예. 축하합니다. 하고 이게 또 이게 이덕일 책을 읽으러 나 갑니다. 글을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올렸어요. 예. 환단고기를 가장 주장하는 게 이덕일 제야사학자인데 예. 이게 주류 역사학에서는 인정 안 해요. 예. 북한도 안 해요. 예. 그런데 이덕일 이분에게 우리 한사군이 만주에 있고 우리가 중국을 다 했다. 대륙을 이걸 이덕일 교수도 아니죠. 예. 그다음에 책을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코드가 맞고 저는 개인 역사 강사라 봐요. 나중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 해석입니다. 박지향 예. 만약 이분이 물러나면요. 예. 이덕일 이분이 그 동북아 재단 간다는 말도 있어요. 자 민주당이 인터넷에. 반론을 해주세요. 결국에 네. 환빠라 저는 이제 예, 이렇게 박수생. 봐요. 대통령은 정말 뭐 무슨 말씀하신 대로 환단고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궁금한 걸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데서도 그냥 던져서
그 장관이나 아니면 공기업 임원들이 거기에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면 또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 행정가로서 면모를 그냥 묻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죠. 불필요하게 환단고기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시 봐봐 대통령도 이걸 얘기했어 라고 하는 쟁점 사항이 돼버리는 거. 이런 걸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정말 아무도 없이 그냥 물어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굳이 이 가운데 쟁점이 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예. 쟁점이 돼서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강선배 대변인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그런 예.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 환단고기라는 게 지금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논쟁을 이렇게 우리가 할 만한 그런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서 대통령도 그 동의하지 않는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관련한 이야기. 지금 정치권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경찰이 열심히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고 하죠. 경찰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 또 한학자 전 총재도 만나고 있죠. 접견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수 전 장관은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이 정도로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뭔가 증거가 안 나오면 뭐 무혐의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예. 대중들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고는 별도로 뭐가 있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시장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 뭐 굉장히 유력한 민주당 후보다라고 얘기되던 분이 장관직까지 벗어던진 상황에서 내일 뭐 소환도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네. 적어도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전략을 굉장히 많이 수정해야 될 것이고 전재수 의원 개인적으로도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겠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야지 뭐 받았네, 성품이 어땠네, 안 받을 사람이네 이 얘기는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네. 민주당 그러니까 저도 뭐 전재수 전 장관이 해명을 좀 잘 해가지고 부산시장까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워낙 어렵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긴 입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안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보도를 보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말고도 뭐 여야 출신 시도 지사들도 지금 뭐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 통일교가 뭐 여기저기 그냥 다 뿌려놨고 또 정치인들이 또 여기저기 또 덥석덥석 받았구나 막 가서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한 안 좋은 시선으로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객관적인 수사로 정말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번 게 싹 다 도려내고 저는 다시 시작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전재수 전 장관은 어쨌든 최대한 본인이 오늘도 SNS 남겼어요. 본인이 3번 떨어지고 어렵게 당선됐는데 내가 뭐 2천만 원 뭐 시계 한 점에 넘어가지 않는다. 절대로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마음은 또 저의 마음과 또 다른 것 같아서 잘 소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은 지금 제가 이게 면밀하게 보니까 저는 면밀하게 보셨어요? 예. 면밀하게. 한학자 총재 입에 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 진술이 아직 보도가 안 되는데 지금 교수의 조사로 갔거든요. 현재 그 윤영호 진술을 보니까 언론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전문 진술 같아요. 자기가 직접 전재수한테 준 게 아니고 전재수한테 뭘 줬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 전원을 들은 예, 것이다. 언론 보도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예.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예? 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달라요. 아. 저는 윤영호가 내가 줬다. 아. 이러면 이게 그 진술이 구체적이 있고 뭐 일관적이면 예. 그것만 가지고 처벌이 되는데 예. 들은 이야기면 이게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직접 준 사람은 한학자 총재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이 입을 여느냐 아하. 아니면 이게 통일교 회사를 맡겨서 입을 닫느냐. 근데 그건 아직 언론 취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교수가 또 여기에 아마 잘못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특검 이제 하자고 지금 개혁신당 국민의힘에서 나서고 있고 이제 공조도 원내대표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개혁신당이 굉장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좋은 소재잖아요. 예. 논리가 딱 있어요. 관련자가 있는 정당은 빠져. 발의는 하고 통과는 시켜주고 우리가 할게 이거잖아요. 예. 그 논리는 이제 민주당이 줬죠.
관련인은 국민의힘 빼고 이 세 개 특검을 다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라고 말은 못할 텐데 국민의힘은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또 설령 공조를 한다 하더라도 합치면 110석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겠죠. 박 시장님. 뭐 야권이 연대한다고 해도 예. 민주당이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봐요. 이게 이제 막 몰아치면서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얘기는 나오죠. 대부분이 축사, 축전, 서면 축사 이렇게 나오는데 금품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왔던 3명 이거는 다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했다는 거죠. 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도 앞서 서 변호사님이 얘기하듯이 전문이에요. 그렇게 줬다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본인은 그때 세계본부장이 아니었거든요. 2018년 19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고서를 받거나 목격했다 들었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이 나오지가 지금 않고 있어서 민주당이 현재 압박으로는 특검 갈 정도까지 압박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은 굳이 민주당이 어디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사실 어떤 강성 지지층들이 다 모든 예. 걸 결정하기 때문에 예. 제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도 계속 여기 나왔듯이 종교의 특정 종교 약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제가 뭐 범사대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런 분들이 쉽게 이제 어떤 교주나 지도자의 말 한마디 움직일 수 있으니 동원될 예. 수 있으니 정치에 상당히 위험한 인자가 지금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게 다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꼭 그걸 원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하자는 얘기하고 네네. 그래서 특검 얘기 꺼내면 또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 특검이라는 단어를 물고 들어서 그럼 통일교도 넣자 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을 요구를 할 때 좀 예. 희한한 거를 발견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그 특검의 범위에 국민의힘은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 지금 그 5명 명단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무슨 천정궁에 갔다고 해서 우리 CBS에서도 질문했잖아요. 천정궁 가셨냐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 정치 문법으로 갔냐고 물어봤으면 안 갔다라고 얘기하지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갔는 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 특검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그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니까 대통령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윤상현 의원이 뭐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하나하나 상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무슨 특검을 추천하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경찰이 잘 하고 있으니까 예. 저는 경찰이 증거를 따라서 가고 빨리 결론을 좀 내려주고 정말로 이게 좀 미진하다 예. 싶으면은 그때 하면 되는데 분명히 저는 여야 정치인들이 같이 나올 거다 그렇게 봐요. 예. 서 변호사님. 저는 뭐 특검이 꼭 필요한데 김성태 전 의원 한번 모시면 좋겠어요. 김성태 전 정신. 정신. 예. 왜냐하면 이게 단식을 원내대표 할때 하면서 단식 드루킹 10일 특검을 통과시켰던 그 결기가 숫자 필요한. 11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한 명. 이준석 대표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 본인이 뭐 단식이나 머리 깎자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본인부터 본인부터 이게 단식 투쟁 들어가면 저는 뭐 충분히 숫자 그래도 여론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봐요. 네, 어목한 시절이었죠. 예, 어목한 시절. 김성태 의원 단식하실 때 제가 보초도 섰잖아요. 오, 그러셨구나. 예. 자,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 텐데 그 김건희 씨 얘기가 나와서 서 변호사님, 이 김건희 씨 최근 발언 중에 내가 생각한 게 참 많았는데 너 때문에 망했다. 네가 다 망쳤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걸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진술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망했다. 뭐 이렇게 진술했다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김건희 여사 예. 여러 변호사나 예. 또 여기 가족도 물어봤더니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아, 그래요? 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김 여사는요 계엄은 몰랐지만 계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금 이게 대통령하고 신뢰관계가 두텁고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너라고 안 합니다. 항상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대통령이 어쩌고 이렇게 싸운다. 따라서 이게 너라고 하면서 뭐 계엄에 대해서 그거는 저는 완전히 소설을 덕금이 어느 한 명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예.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김건희 씨가 이제 미리 알았느냐 말아. 그건 몰랐고요. 그거는 이게 뭐 계엄. 성행위 수행받으러 간 거는 맞고 예. 다만 이게 그 이후에 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거나 또 이게 뭐 계엄에 대해서 뭐 섭섭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후회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그 아주 신뢰관계 두텁고 애정도 두텁다. 지금 현재 지금도 대통령도 후회 안 하고 계엄에 대해서
후회 안 하신다고요? 예, 안 합니다고요.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이거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을 했다고 지금 하니까 이런 광고 못 듣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윤 대통령이 그렇다고. 윤 대통령은 뭐 광인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후회하든 말든 이제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예. 이미 여러 재판 나오는 얘기들이 본인이 옳다고 오늘도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정말 황당한데 예. 크게 그냥 벌이나 받으시라.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김건희 씨가 뭐 그런 얘기 한 게 뭐 의미 있습니까? 예. 이게 무슨 사건의 본질도 아니고 사건을 해결하고 이런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예. 그냥 우리가 모으는 이름 모를 한 사람의 그냥 전원 진술이잖아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니 이걸 선배님이 이제 예. 잘 아시니까 아. 대통령 부부를 잘 아시니까 그 발언 진 여부에서 그러시구나. 좀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권위자예요. 자 박지영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